자, 진 의원님. 근데 저도 뭐 종편에 나가서 뭐 토론도 하고 하는데 상대방 패널이죠. 우파 쪽 패널이 아니 댓글 고작 뭐 70 몇 개 가지고 선거가 결과가 바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국민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댓글 70 몇 개 그래 지웠다 쳐봐야 몇백 개. 근데 이거는요 우파에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안철수 후보의 그쪽에 저 변호사 성함 생각이 안 나네. 금태섭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작 몇 개로 그건 밝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건 정말 왜곡된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새누리당 의원들과 그 관계자들의 네. 그런 왜곡 시도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진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대북 심리전을 전면 개편해서 네. SNS 상의 모든 인터넷의 그런 커뮤니티, 네. 아주 소규모까지도 다 그 부분들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론들을 읽어내고 네. 그 여론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조작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심리 전단을 세 팀으로 분류를 해서 12개 파트를 나누고요. 그러면 12개 파트, 각 4개씩 12개 파트가 나뉘는데 그 12개 파트마다 각각 자기가 담당하는 아주 조직적으로 네. 각자가 사이트들을 다 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토론하고 그래서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이런 모든 그 사람들의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직을 꾸리고 계획적으로 그 안에 사이트가 운영되는 방식, 어떤 식으로 동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얘기가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오유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유 사이트에서의 방식이 게시글이 어떻게 올라가고 또 그 게시글이 몇 개의 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의미들 그걸 다 분석을 해, 다 동향을 분석을 그런데 하고. 예. 조선일보에서요. 네. 아니 국정원이 정말 댓글로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네. 큰 사이트까지 왜 오유 들어가서 그랬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오유 사이트만 들어간 게 아니다 아니고요. 이 말이고. 아니고 12개 파트가 각각 나눠서 전방위적으로 각각 대형 포털 당연히 했죠. 그래서 대형 포털 사이트를 맡은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국정원이 12월 11일 날 김하영의 사태가 발각된 이후로 전면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모든 흔적을 다 삭제합니다. 네. 모든 사이트에서 다 회원 탈퇴하고 네. 자기가 올린 걸 다 삭제하고 그래서 검찰이 밝혔는데 이 12개 파트 중에 딱 김하영이 들어있는 한 파트, 3팀의 5파트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 붙들려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오늘의 유머를 이 사람들이 담당한 거기 때문에 오늘의 유머인 그래서 거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것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죠. 정말 그 여러 파트 또 몇십 명이 중에 그 김하영 한 명 또 오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고 몇십 명이 몇백 명, 몇천 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것에 일단 그 김하영의 그 파트도 국정원 3명과 발견된 외부 조력자가 있잖아요. 이정복이라는. 그 한 사람만 썼겠냐고요. 발견된 사람만 그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파트는 안 그랬겠어요? 그럼 지금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는 딱 이 한 파트밖에 안 되고 네.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추가로 조사 중이고요. 지금 가장 큰 거리가 트위터예요. 네. 그 트위터에 대해서는 원세훈도 기소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 아시지만 트위터는 본사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 공조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발표가 안 나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트위터도 20명이 충원돼서 그 20명이 전적으로 그 트위터 안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하는 양상도 정말 전술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나눠서 몇 계정은 그러니까 몇 직원은 끊임없이 글을 만들어내고요. 네. 그 글을 대장 계정이 있으면 그 밑에 쫄병 계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쫄병 계정들이 보시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한 글이 수백만, 500만 그러니까 문재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국정원 한 계정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바로 밑에서 받아서 막 돌리고 또 그걸 통해서 봇들이 또 막 돌리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하면 그 글 하나가 500만에게 돌려진다는 돌려진다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 검찰이 이미 국제 공조를 완료했고 그래서 곧 발표가 날 건데 검찰 스스로도 국정원이 사용한 트윗으로 보이는 계정이 4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글들이 우리가 그나마 이 사람들이 트윗은 6개월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도 밝혀져 있는 글이 그나마 5만 건이 넘어요. 네네네. 근데 그 5만 건들이 리트윗된 횟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고 또 더 진짜 악의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사람들이 서드파티 앱이라는 걸 활용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흔적들을 지우고요. 글들을 다 삭제하고 또 다시 올리고 또 삭제하고 그리고 IP 추적이 불가능하게 계속 자동으로 그거를 조절해주는 그런 앱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일들을 1년 내내 너무 해왔다.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진 의원님 그 얘기를 요약하면 국정원이 한 일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상상 이상으로 많이 그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그게 한 부분이고.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다른 파트에서 말이죠. 네.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했죠. 음. 실제로.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오죽하면 검찰이 그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 모두 진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렇다라고. 그 모두 진술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다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증거 은멸을 했다는 게 명명백백한데도 네. 그 메인 서버 압수수색조차 거부했고요. 네. 그리고 원세훈이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지시강조 말씀 안에 언급돼 있는 게 있잖아요. 문건 하나가 젊은 층 우분화 전략. 그것이 근간이 돼서 지금 SNS나 인터넷상으로 그 대북 심리전들이 전면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한 거잖아요. 그 문건을 내놓으라고 5시간 대치했다가 까였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일반인이 그랬어 봐요. 그러니까 이 트윗의 심각성을 제가 비교해 드리면 자, 안도현 시인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올린 트윗의 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개. 단 개. 하나로? 단 한 개. 그것도 한 개가 뭐냐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무슨 안중근 의사의 뭐 어떤 그 유적이 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답변하라 해주시라. 이게 뭡니까? 명예훼손입니까 그럼? 그런 거죠. 허위사실 유포라는 유포로?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그리고요.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정근이라는 네.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는 북한을 네, 조롱할 네, 네. 의미로 트윗 글을 몇 개 올린 거 아니에요. 네. 트윗에. 글 몇 개 올려가지고 그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뭐 이런 걸로 네. 기소돼서 구속돼서 재판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무죄 나왔어요. 이분. 그분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일반인 그 한 아주머니는 누구나 다 웃고 넘어갈 일이죠. 그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조카. 네. 그 사람이 사실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다 웃죠. 그거 가지고 박근혜 안 찍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사건으로 이분 구속돼서 재판받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국정원은 이 국정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4년 내내 이런 수많은 글들을 전파시킨 거예요. 그리고 원세훈 원장에 대한 그 기소 내용에도 사람들이 생각을 놓치고 계시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네. 6개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지체를 시켰어요, 네,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것만 모아내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이 안 되는 건 다 정치 개입이라고 해서 네. 그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안에 보면 4년 내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재보궐선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시장, 당선된 그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 이 국면에 다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댓글들을 끊임없이 4년 내내 달아온 거예요. 대통령 선거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유머만도 자 오늘의 유머에서 그들의 한 행위를 댓글 75개 그리고 오늘의 유머라는 것을 폄하했는데요. 거기에 숨어있는 복병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소된 내용에 반대 행위, 추천 행위 이게 각각 2,000회씩 돼서 4,000 몇 번이 돼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는 정말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당시 자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입장이 정해지면 그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자료들을 검색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글들을 올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글들이 올라가면 계속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못 볼 수 있잖아요. 새 글은. 근데 그것이 10사람의 찬성만 되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연구해 놨어요. 김하영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요. 그러면 일대는 이제 완전히 그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최소한 5,000명에서 수만 명이 보는 거예요. 베스트 게시글에 가면. 베스트 게시글에 가면. 여기 또 베스트만 보시는 분들도 보게 되죠.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바쁘니까. 바쁘니까 베스트만 보게 그래서 되죠. 근데 베스트 게시판에서 다시 또 100명의 추천을 받잖아요. 그러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들어간 글은 수백만까지 분되는 거예요. 수십만에서. 그걸 공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아이디를 70개를 4명이서 일단 확인된 게 4명인데 4명이서 70개 아이디를 만들어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야 아주 정말 지략적이더라고요. 문재인 후보가 화면빨 잘 받는다는 그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순식간에 반대가 6개가 돼서 확 내려가요. 그 반대가 4개가 되면 평생 이 베스트판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글을 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간단하네. 힘들게 만들려고. 그렇지. 반대만 누르면 되네.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추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6명이 6개, 7개, 자기네가 70개니까 10개 추천하는 건 순식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네. 걔들이 추천 받는데 했다니까 그게 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게 아닌 거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려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그 안에 저희가 글들을 분석해 봤더니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계되고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했던 일들 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글들 아주 정말 전문가가 교수들이 만들어 올린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이 순식간에 6개의 반대를 받아가지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반대 거를 보니까 아이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 이상하다 했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니 그 명의자들을 확인해 보니 김하영, 이완주, 이정복, 김하영, 이완복, 이중 그 사람들이 이완주, 이정복.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바꿔서 마치 6명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글들을 그 귀중한 소중한 글들을 2,000개 이상을 떨어뜨려서 10명도 못 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추천글은 자기네가 10명은 순식간에 할 수 있잖아요. 70개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칭찬이 올라가면 바로 올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칭찬이 올라가면 바로 반대해서 내리고 그거를 수천 회를 한 거예요. 그 조그만 자기들 스스로 조그마하다고 하는 그 사이트를 농락한 거죠. 댓글을 달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왜 힘들게 달겠어요. 사람 보지도 않는데 뭘 달아. 그렇지 보지도 않죠. 그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잘 쓰면. 그러니까 너무나 잘 쓴 글들을 다 떨어뜨리고 아니 지금 지드원이 흥분한 게 사람들이 이걸 뭘 모르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안 하면은 모르지 뭐. 그러니까 추천 받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해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수십만이 보는 글을 예. 수천 개씩을 달아서 그걸 자기들끼리 막 돌려서 수만 면을 10개월 이상 최소한. 그러면 걔들은 나 진짜 걔들은 이것만 한 겁니까? 다른 뭐 국정원 대북 파트 거길 텐데 다른 일을 안 하고 이거 댓글 이것만 이것만 한 거야?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 알니까. 그 사람들 근데 문제는 너무 재밌는 게요. 거의 업무 시간에만 했다는 거. 일이네 일. 진짜 꼼꼼하지 않아요? 진짜 일이었던 거예요. 퇴근하면 하면 안 되지. 네. 밤늦은 시간에도 없고요. 없고. 주말에도 없고요. 딱 일할 때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 비슷한 시간에. 어. 그리고 트위터는 더 진짜 대단한 게 원세훈 원장이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되자마자 전 부서장 회의에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후보가 안 된 게 그 1억 원 피부과에 대한 SNS 상의 여론이 안 좋아서다. 보강해라. 여론전을 보강해라. 대응 보강해라. 그랬더니 그 즉시 2011년 11월인가 12월이더라고요. 12월에 20명이 보강돼요. 팀이 트위터 요원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즉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12월 11일부터 13개가 계정이 가입이 되더라고요. 신규 가입이 국정원 계정으로 보이는. 검찰이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서야 겨우 조직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하면 사람을 충원하고 조직을 만들어요. 응?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2011년 12월부터 즉 2012년 12월이 19일이 선거잖아요. 대선. 이때까지 다 한 거예요. 야,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근데 왜 이 양반이 불구속 기소가 됐지?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거 흥분하면서 저보고 아까 흥분했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저도 진짜 흥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재판 국면에서 속속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과 이렇게 힘을 견주면서 구속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구속 기소하겠다고. 구속 기소되어 마땅한 거예요. 네,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런데 불구속 기소를 한 거니 더 그 박근혜 정권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김용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김용판 사건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자기들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면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모멸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 나와서 그 검찰 수사 잘못됐다 그러지, 자기는 하나도 죄 없는데 그랬다 그러지, 국정원 직원들 나와서 다 편들지, 김용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권은희 과장만 빼고 모든 경찰들이 다 똑같이 검찰 수사 공격했죠.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상에 자기가 첫 직원으로 후배 검사로 데리고 부장 검사 시절에 첫 검사로 데리고 있었던 그 특별수사팀의 한 검사의 사상검증까지 해가며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모멸감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렸던 거예요, 검찰들은. 그래서 결국 재판 과정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물처럼 쏟아내는데요. 그 김용판도 세상에나 그 증인신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게 진술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127시간의 동영상만이 아니에요. 그 서울경찰청의 당시 기획 담당을 했던 실장 김모 실장의 업무 일지가 압수수색돼서 확보됐는데 그 업무 일지 안에 2012년 12월 15일에 이미 댓글 흔적 없다라는 내용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에 대한 지시가 돼 있어요. 그걸 다 적었고요. 심지어는 그 발표를 담당할 사람까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국정조사 국면에 유일하게 여성으로 나온 분석관 김수미 분석관, 그 사람으로 하자고 했고 실제로 그 사람이 했잖아요. 그 사람으로 하자고 돼 있어요. 국정조사 국면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나요? 자기는 하나도 외압을 행사한 게 없고
서울사이버수사대 팀에서 16일 날 전격적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대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례적이지만 16일 밤 11시 했다고 했죠. 15일에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모의 무슨 경찰에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해서 조사해 보니 그 안에 메신저가 나온 거예요. 메신저는 아시잖아요. 조직 안에서 이렇게 네네네. 이메일처럼 네. 공유하는 거. 그 안에 첨부 파일이 들어있었대요. 이거는 증거잖아요. 진술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 돼 있냐면 권은희 수사과장의 말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는 게 그 검색어를 4개로 줄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12월 16일 새벽 6시에 논의됐던 거가 새벽 3시인가? 아니다. 오후 3시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밤 11시에 돼 있는 건데 6시에 오고 갔는데 그 오전에 이미 그 파일들이 그런 공문이 계속 수정돼서 첨부되고 이 근적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다 벌써 이야기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권은희 수사과장 계속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 얘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증거로. 그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검찰이. 그래서 그걸 재판 과정에 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과의 커넥션 우리가 끊임없이 의혹이라고 제기했더니 난리를 치면서 저들이 반대했죠. 검찰이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꺼내놨잖아요. 이번에 그 새롭게 나온 거죠, 그게? 네. 예. 새롭게 통화 내역을 예. 공개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국정조사 국면에 그들의 얘기가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16일 회견하기 전까지 네. 경찰이랑 또 국정원이랑 새누리당 의원 이게 그렇죠. 권영세 그 당시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 하고 서상기. 그렇죠. 서상기 의원 그리고 차문희라는 제2차장. 예. 3차장도 국정원 아니에요. 2차장. 대북 심리 전단을 관할했던 차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종명 차장은 잘 모른다고 얘기도 하고 민병주 국장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TF팀에 대한 검찰이 질문을 던져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김하영 직원이 발각된 2012년 12월 11일부터는 전격적으로 대북 심리 전단이 소속돼 있던 3차장 관할에서 벗어났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차문희라는 제2차장이 나서서 해결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러니까 발각되고 했던 걸로 보이는 거죠. 발각되고 나서 기자회견 한 16일 그 사이에 네. 집중적인 통화가 있었다. 있었다. 그거 다 통화 내역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증거 신청해서 제출했죠? 당연하죠.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으면 이게 네. 또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 국면에서 그들의 민낯이 너무나 낱낱이 드러날 거고요. 그걸 우려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의 시각을 돌리고 그 종북이라는 그 이념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런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그들의 행위들에 대한 걱정들이나 고민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저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러면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하고 있는 그나마. 거죠. 그러나 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그렇죠.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부족한 가운데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니 그 부족한 국면을 내가 들여다보는 나로서는 정말 엄청난 것들이 다 묻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합법적으로 삭제시키게 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그거 뭐 하나 거짓말하거나 뭐 하나 증거 인멸하면 그 즉시 구속시켜서 무고죄나 증거인멸은 범죄나 진실을 드러내는데 너무나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중범이에요. 중범. 그래서 막 무고죄는 즉시 구속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공공연히 조직적으로 수개월 동안 그런 일들을 검찰에 경찰에 지체라는 수사 지연이라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아가며 그런 증거 인멸 행위를 해왔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난 정말 이 얘기하다 보면 저는 아시지만 굉장히 목소리도 나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만 얘기를 하다 나면 보면 흥분해? 혹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싸우실 때도 이런 말투가 나옵니까?
저는 잘 안 써. 애교로 무너뜨립니다. 애교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기 뭐야 지금 최동욱 흔들게 하는 이유가 나름 있는 것 같네요. 당연히 있죠, 어, 여러분. 지금 어. 보세요. 엄청난 증거들이 쏙쏙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는 그 철통 같은 그들의 침묵의 카르텔에 구멍이 요만큼이 나면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내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디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경찰의 권은희, 검찰의 최동욱, 어허, 국회. 국회 진성기, 마무리 깔때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보좌관이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카트를 외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DJ 왜? 방금 최동욱 검찰총리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저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해 주세요. 왜 이래?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반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요. 그걸 노린 거예요. 제동 흔들기를 했는데 이런. 여러분 반대해 주세요. 막아 주세요. 네, 우리 빨리 올려서 반대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큰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국회가 열리면 전면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상임위 저 안전행정위 운명인가요? 경찰이 제 소관 기관입니다. 기대하시라. 그러면은 기대하십시오. 여론의 힘이 필요하겠네요. 당연히 계속해서 싸우려면.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 CIA 뭐 음. 그런 문제 그 개혁까지 간 거요. 2년 6개월 걸렸답니다. 저희 이제 겨우 9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지치시겠지만 그냥 바라봐 주시고 관심만 보여주십시오. 앞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대신해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EJ 팬 여러분한테 인사 말씀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치는 걸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